안녕하세요. 대형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흥하해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해운 관련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해상운임이 치솟고 있다. 일단 1차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컨테이너 운임 지수입니다.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 때문에 이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발틱 운임 지수에 대한 상승 모멘텀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야기 금일 시간을 통해서 아마 풀어가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럼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후티 반군의 공격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세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악화된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에 정치와 엮여 있는 거죠. 대선 전에 관련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가시화되고 있는 거고 환율 역시 다시 한번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정세가 안 좋아지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는 거고 환율이 상승하는 국면인데 이렇게 고환율과 고운임이 유지가 되면 대표적으로 흥하용 같은 종목들이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발틱 운임 지수의 상승에 또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원자재 가격이죠. 철광석과 석탄 가격 역시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의 이 상황까지 체크를 해보면서 앞으로의 중장기적인 방향성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해상운임이 치솟고 있다. 물류대란에 대한 악몽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관련된 내용 좀만 살펴보게 되면 해상운임 상승세 유지 중 코로나 시기 물류대란 초기와 비슷하다. 수출 물량 100% 가까이 해상 운송에 의지하는 화주들에게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예를 들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결국에 관세 그리고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 자, 이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여기 나와 있죠. 중국의 수출 밀어내기. 자, 이 부분 때문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상승을 해주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 SCFI죠.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만 부각을 받고 있는데 발틱 운지수도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휴티반군 같은 경우 홍해상선을 계속해서 공격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운업계는 긴급 조치를 촉구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는 거고 이스라엘도 헤즈볼라랑 전면전을 하겠다. 결국에는 하나입니다.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할 수 있는 점은 해운업 관점에서 주목을 할 수 있는 점은 바로 이란 밑에 호르무즈 해협이다. 제가 계속 강조드렸죠. 아직까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겠다라는 제스처를 좀 강하게 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11월 대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조금 더 강화된 어떤 리스크적인 부분을 부각할 확률이 높은 건데 이 부분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주면 운임비가 급등할 수 있다. 그리고 국제유가가 100달러 이상까지 갈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또 시장의 지배적인 상황이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해운 업체들로 시장의 수급이 쏠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환율도 최근 들어서 상승을 다시 한번 달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환율이 유지가 되면 대표적인 또 섹터가 해운입니다. 다른 것도 있죠. 방산이나 조선 또 제가 다 분석을 하고 있는 업종들이긴 한데 해운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증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세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흥하윤이다 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발틱 운임지수까지 상승세를 보여주게 되면 가파른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1390포인트 정도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5월달에 2200포인트 그리고 3월달에 2400포인트 정도를 형성해 줬습니다. 그래서 재차 상승을 해주면서 5월달 그리고 3월달 형성했던 이 구간까지만 도달을 해준다라고 하면 하반기 해운업 강세에 대한 포인트가 작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광석 가격 역시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석탄 가격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석탄 가격 보게 되면 쭉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 부분은 결국에 중국의 지표를 살펴봐야 됩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의 무역 수지 그리고
소매 판매라고 할 수 있겠죠. 경기 상황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원자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철강석 가격 그리고 석탄 가격 역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때문에 다가오는 6월 30일 날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부터 소매 판매, 제조업 지표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원자재에 대한 반등은 조금 더 가파르게 나오면서 이 부분이 바로 해상 물동량 증가, 발팅 운지수 상승까지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운임지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이어서 관련된 발팅 운지수 상승. 그래서 이 흥하윤이나 다른 대한해운 같은 종목들도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 역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5월 30일 날 예측치보다 낮은 모습을 보여줬고 50보다도 아래에 이런 수치를 보여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어떤 흐름을 이어오다가 6월 30일 날 반전의 포인트로 다시 한번 이전 수치보다 높은 모습 그리고 50보다 높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흥하윤 역시 운임지수 상승과 함께 좋은 긍정적인 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하용 같은 경우 수급적인 측면을 함께 살펴보게 되면 최근 2거래일 동안 외인의 매집세가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 외인의 매도 물량이 나와주고 있는데 전 거래일과 비교했을 때 뭐 거의 금액적인 수치로 봤을 때 한 10%밖에 안 되는 매도 물량이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사모펀드만 매집세를 좀 보여주게 되면 어떤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사모펀드는 49인 이하 소수 집단이기 때문에 제가 사모펀드에 대한 관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흥하윤의 가격적인 측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한 1%가량의 하방 압력을 받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매도에 대한 거래 모습이 그렇게 강하게 보이진 않기 때문에 어떤 악화된 신호로는 보긴 힘들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흥하용 같은 경우 윗꼬리가 자주 출현하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좀 까다로운 종목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상승 탄력을 받게 되면 또 가파른 이런 방향성을 갖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을 투자하시는 분들께 좀 매력적인 종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흥하윤이 상승을 했던 그 시기를 보게 되면 모두 정세적인 부분이 악화되면서 운임비가 상승했던 시기 혹은 코로나 시기 물동량이 증가했을 때 해운주의 어떤 업황적인 테마와 함께 흥하윤도 좋은 흐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구간은 사실 블록될 물량에 대한 리스크가 반영이 되면서 가격 안정화 구간을 좀 거치고 있는 단계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정세적인 부분이 더욱더 악화되면 해운 운임비가 상승을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것은 원자재 가격이 반등하면서 물동량이 증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철강석이나 석탄 가격 같이 상승을 해주면서 발트군지수 상승하고 물동량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시장의 어떤 의견이 표출이 된다. 그렇게 되면 해운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흥하윤의 주가도 상승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봉의 흐름상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구간에서 포인트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21선 구간을 돌파를 하는 게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나서는 24년 4월 달에 기록했던 윗꼬리가 출현했던 이 매물대 구간을 돌파하는 것을 2차적인 포인트로 잡아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흥하윤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